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아버님의 데뷔작 당신의 이야기 초원을 걸어가며라는 시입니다. 나는 초원을 걸으며 당신과 진실보다 더한 사랑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사랑과 진실 항상 변하잖아요. 마음 자체의 속성이 진실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 초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보편성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우리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고 초심을 잃지 않는 절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의지가 또 우리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바탕,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에 머리글자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가식적인 수단이다. 우리가 부르는 사랑이 말입니다. 나는 초원을 걸으며 당신과 진실보다 더한 사랑 이야기를 하네. 독백이죠. 정말로 어머니하고 거길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 없는 상태니까요. 돌아가신 상태니까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는 어머니와 지금 소통을 하는 거죠. 이게 시인의 가슴입니다. 초원의 풀빛으로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는 물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풀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우리의 기억을 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살아있는 것과 지금 함께 교감하고 있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내가 갇힐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초원의 풀빛으로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는 물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한 말도 우리에게는 달콤하기 그지없었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지금 교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초원을 거닐면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는 어머니와 교감하고 또 어쩌면 그 장소는 과거에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함께 거닐었던 장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뭔가 기억보다 더 강력한 이 존재의 교감, 그것에 붙들려서 달콤함이 되고 황홀함이 돼서 내 삶에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진정 내가 이야기하는 의미와는 정반대로 당신이 이해한다 하여도 사실 우리들은 정반대로 이해를 해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다 소실되고 자기하고 맞는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 일부분도 자기를 부정하는 요소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어떠한 방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정말 대화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거죠. 대화라기보다 대부분이 다 독백이거든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저 사람 역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얘기는 사실상 몇 마디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지금 대화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대화는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이 다 독백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정신 나간 사람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조금 더 미친 거고 보통 사람들은 좀 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더 미쳤느냐 덜 미쳤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전부 다 미쳐 있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미치게 했을까요? 진정 내가 이야기하는 의미와는 정반대로 당신이 이해한다 하여도 나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즐거움으로 나의 속 이야기를 전하려고 애썼네. 당신이 이해를 하건 안 하고는 그건 당신의 자유다. 당신이 날 어떻게 받아들이건 그것은 개의치 않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 나는 어떠한 관념도 당신에게 주입할 생각이 없고 또 내 의지대로 당신을 가스라이팅해서 조종할 생각도 없다. 나는 당신에게 진정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 그건 제 얘기입니다. 자, 즐거움으로 나의 속 이야기를 전하려고 애썼네. 당신은 내 곁에서 그것을 다 들어주었네. 나의 이야기는 진정이어서 당신은 내 가까이서 들어주었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자비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의 전부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공통된 고독이에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다들 자기 얘기하기 바쁘니까. 전부 독백이니까. 거기 대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침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한 사람이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줄 때 다수의 고독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얘기에 그러한 침묵을 제공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얘기를 계속 들어줬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그것이 정말 이 본물 터지듯 몇 년 사이에 10여 권의 시집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평소에 어머니는 다 들어주었다는 얘기죠. 들어도 그것은 공상과 같은 이야기거나 둘이서는 실현이 불가능하여 애틋하게 그리움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하였네. 현실성이 없고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처음부터 하늘을 날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달나라 여행 꿈이나 꿨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그러죠. 현실화되지 못하는 거. 이것은 망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위에 미스터 허와 같은 상상력이 뛰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자의 상상은 현실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가까이서 들어줬어요. 들어도 그것은 공상과 같은 이야기거나 둘이서는 실현이 불가능하여 애틋하게 그리움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하였네. 어떤 이야기는 남겨두려 했지만 진정 나는 당신에 대하여 유보해야 할 의미가 없었네.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남겨놓는 얘기는 상대방을 조금 믿지 못한다든가 뭔가 자기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든가 상대방에게 자기를 다 보여주고 나면은 나중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그걸 다 보여준다 그래도 잃을 게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겠죠. 당신을 기다리는 일도 이제는 허무한 것임을 알지만 그것만이 나에게는 남아있네. 이 기다림, 우리는 항상 이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근데 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죠. 자,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진정한 의미가 뭔가? 기다림을 파괴한 거예요. 현재성은 자각이 안 되고 현실은 너무나 지루한 회색빛이란 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영양가가 돼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희망을 품는 순간 그 미래는 다시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별개의 시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현재성을 모르는 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의 삶을 속박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매달렸는가? 인간의 기다림을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 희망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희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현재성을 파괴해야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기다릴 겁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일도 이제는 허무한 것임을 알지만 그것은 오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것만이 나에게는 남아있다. 과거를 보니 비참했고 현실을 보니 회색빛이에요. 그럼 현재성?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럼 남아있는 시제는 미래밖에 없는 거죠. 허망함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거밖에 안 남아있다.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로 돌아오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코로 깊고 빠른 호흡을 한번 지금 해보세요. 입은 다물고 코로만 깊고 빠른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은 호흡하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바뀌어요. 산소의 양이 급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식이 점점 더 깨어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거기에서 각성이 폭발하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문제는 그걸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실천을 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고양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애를 낳기 직전에 이러한 깊고 빠른 호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가고 나의 이야기도 할 말이 없어지고 이제는 당신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으니 오 그대여 나는 무엇으로 들려주나? 당신에게 하나 남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만 당신이 언젠가 말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러기를 바랄 때에는 초언을 거르며 당신에게 하던 그러한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을 이야기만 골라서 전하고 싶네. 지금 사실 이 초언에 풀빛에 묻혀서 기억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또 애써서 기억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초원에서만 당신에게 이야기가 가능한 헛된 약속 같은 것이 그것이네. 초원에서만 가능하다. 왜? 초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자비로 나를 안아주니까. 내가 무슨 거짓을 고하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모든 약속은 사실상 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약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 자체가 이미 헛된 거예요. 진실된 약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사일에 지켜지지 않은 유일한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은 절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실된 사람인 겁니다. 나는 지켜질 수 없는 헛된 약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망상이고 이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은 난 계속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희망에 기대서 일어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속아주었네. 자, 우리 미스터 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면서 지금 속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속아주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 재미없는 스토리보다 이 허구적인 스토리를 더 믿고 싶어지는 거죠. 삼삼 정책이 물거품과 같은 하나의 망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대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희망, 그것이 지루함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정치, 교육, 이 모든 것들의 공격을 받아왔고 우리들은 무참히 짓밟혀 왔잖아요.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반항의식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허와 같은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 그것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기서 본 겁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과 미스터 허의 운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 미스터 허를 징계할 만한 어떤 구실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치만한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만한 기만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들의 약속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사이비 규제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가 사이비란 말입니다. 근데 사이비 규제법을 만들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거기 걸려들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상과 힐링. 오직 우리가 자신의 의식을 깨우는 작업. 그것이 핵심이며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꽃변의 원주 힐링 파크에서 지금 그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은 정말 핵폭탄과 같은 의식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님과 함께 초원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